제발 이혼해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성공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완벽한 가정을 꾸려가던 미경 씨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죠. 남편 윤성호 씨가 젊은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혼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에 눈이 멀어 가정을 버린 남편과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미경 씨는 40살의 전업주부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아름다운 전원주택에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미경 씨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편 윤성호 씨는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대표였어요. 이른 아침 미경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을 위한 하루를 준비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주방을 비추는 가운데 미경 씨는 된장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성호 씨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계란말이도 빼놓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회의 많다면서 아침은 꼭 챙겨요. 미경 씨는 식탁에 앉은 성호 씨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알았어. 당신은 늘 잔소리야. 성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최근 회사에서 만난 한 여직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성호 씨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성호 씨의 웃음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성호 씨가 출근한 후 아이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도왔습니다. 12살 된 아들과 9살 된 딸은 미경 씨의 자랑이었어요. 한편 성호 씨는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다영 씨라는 팀장 때문이었어요. 29살의 다영 씨는 능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한 직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다영 씨와 업무상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성호 씨는 다영 씨와 함께 있을 때 15년 전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경 씨는 안정적이고 편안했지만 어딘가 뻔하고 지루해 보였어요. 반면 다영 씨는 새롭고 자극적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발표 자료 검토해 주시겠어요? 다영 씨가 대표실로 들어올 때마다 성호 씨의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미경 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전원주택이라 청소할 곳도 많았지만 미경 씨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성호 씨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호 씨는 회사에서 다영 씨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일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단순한 업무 회의였지만 성호 씨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최 팀장,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저녁이라도 함께. 대표님, 좋은 생각이네요. 다영 씨도 성호 씨의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성공한 대표와의 만남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경 씨는 성호 씨를 기다리며 저녁을 따뜻하게 데워두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늦는 날이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먼저 자고 있어. 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지만 미경 씨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외로움은 감수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졸음을 참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저녁 따뜻하게 데워놨으니까 드세요. 미경 씨는 정성스럽게 데운 저녁을 성호 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다영 씨 생각뿐이었거든요. 성호 씨는 미경 씨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미경 씨의 정성 어린 배려가 더 이상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침실에서 미경 씨는 성호 씨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화도 줄어들었고 스킨십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성호 씨 역시 침대에 누워서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옆에서 잠든 미경 씨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다영 씨에 대한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완벽한 아내였지만 어딘가 지루하고 뻔해 보였어요. 성호 씨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의 변화를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있어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성호 씨 역시 자신의 변화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다영 씨에 대한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영 씨는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로 발표를 진행했어요. 성호 씨는 다영 씨의 발표를 듣는 내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성호 씨는 다영 씨를 따로 불렀어요. 대표실에서 둘만 남게 되었죠. 최 팀장,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저희 팀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결과예요. 성호 씨는 다영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여자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팀장은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독서하거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요즘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요. 성호 씨의 말에는 가정에 대한 불만이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다영 씨는 그런 성호 씨의 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성호 씨와 다영 씨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상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성호 씨는 다영 씨에게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성호 씨는 회사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영 씨와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둘은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표님, 주말에까지 불러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성호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영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최 팀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호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영 씨도 성호 씨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저도 대표님이 좋아요. 하지만 대표님은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성호 씨는 다영 씨와 함께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을 느꼈어요. 미경 씨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경 씨는 성호 씨의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호 씨는 집에서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않았고 미경 씨와의 대화도 피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놀아줘? 딸의 순진한 질문에 미경 씨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호 씨는 이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역처럼 느껴졌어요. 미경 씨의 잔소리도 아이들의 떼쓰는 소리도 모두 귀찮았습니다. 오직 다영 씨와 함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경 씨는 성호 씨의 옷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 나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두 명이 식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 씨는 다영 씨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보낸 후 집에 돌아왔어요. 미경 씨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너무 늦었네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미경 씨의 질문에 성호 씨는 짜증이 났어요.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어. 그만 좀 해. 성호 씨의 날선 반응에 미경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성호 씨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다영 씨와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호 씨와 다영 씨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성호 씨는 현재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숨어서 만나는 것도 지겨웠고 무엇보다 다영 씨와 당당하게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주말 아침 성호 씨는 미경 씨에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집에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미경아, 할 말이 있어. 성호 씨의 진지한 표정에 미경 씨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솔직히 말할게. 다른 여자가 있어. 성호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직접 불륜 사실을 털어놓다니요. 뭐라고요? 회사에 최다영이라는 팀장이 있어.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해. 성호 씨는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으니 후련했습니다. 미경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요. 미안하지만 이혼해줘. 성호 씨의 말에 미경 씨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당신,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미경아, 우리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어. 성호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에 대한 감정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함께한 세월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당신이 키워. 양육비는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해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성호 씨는 계속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미경 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고통스러웠어요. 미경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15년이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다니요. 그 여자가 저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젊고 예쁘고 능력도 있어. 무엇보다 나를 이해해줘. 성호 씨의 잔인한 말에 미경 씨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정말 최악이에요. 미경 씨는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호 씨는 당당하게 다영 씨와 만나기 시작했고, 미경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미경 씨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집을 떠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호 씨는 더 이상 집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과거의 짐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미경 씨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가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미경 씨의 마지막 질문에 성호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성호 씨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영 씨와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성호 씨가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에요. 재산 분할에서는 미경 씨에게 상당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빨리 자유의 몸이 되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버린 건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체예요. 법원 앞에서 미경 씨는 성호 씨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성호 씨는 미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혼 후 성호 씨는 즉시 다영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성호 씨는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다영 씨의 말에 성호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미경 씨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겨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성호 씨는 다영 씨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어요. 돈이 많으니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내가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성호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영 씨는 젊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미경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전원주택에서의 화려한 생활은 끝났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해? 아들의 질문에 미경 씨는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래서 우리 잘 살아갈 거야. 미경 씨는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아이들과 만나는 면접권이 있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들을 보면 과거가 생각나서 불편했습니다. 아빠, 왜 엄마랑 같이 살지 않아? 딸의 질문에 성호 씨는 대충 둘러댔어요. 아빠는 일이 바빠서 그래. 너희들도 잘 클 거야. 성호 씨는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성호 씨와 다영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성호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영 씨의 말에 성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미경 씨와의 지루한 결혼 생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성호 씨는 회사에서도 의욕적으로 일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대표님,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직원들의 말에 성호 씨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영 씨는 성호 씨의 성공한 아내로서 사교 모임에도 참석하고 명품으로 치장하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어요. 성호 씨 역시 다영 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미경 씨는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가끔 미경 씨와 아이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금세 잊어버렸어요. 다영 씨와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했거든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구나. 성호 씨는 자신의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성호 씨는 다영 씨와 함께 화려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고급 자동차도 바꿔가며 탔어요. 돈이 있으니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영 씨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성호 씨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성호 씨는 다영 씨와 함께 화려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달콤함은 점차 사라져 갔어요. 다영 씨는 성호 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좋아했지만 성호 씨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해요. 다영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호 씨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즐거워했어요. 성호 씨도 처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다영 씨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지만 성호 씨는 일에서도 예전만큼의 즐거움을 찾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것이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윤 대표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입니다.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예요.
성호 씨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다영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다영 씨의 반응은 성호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럼 치료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은데 무슨 걱정이에요? 다영 씨의 냉담한 반응에 성호 씨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위로나 격려 대신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성호 씨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제가 간병인을 구해드릴게요. 저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영 씨는 성호 씨를 돌보는 일을 부담스러워 했어요. 병든 남편보다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야 다영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건강할 때는 다정했지만 아플 때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병원에서 혼자 치료를 받으며 성호 씨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미경 씨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미경 씨는 성호 씨가 감기만 걸려도 밤새 간병을 했었거든요. 의사는 성호 씨에게 더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대표님,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성호 씨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다영 씨는 성호 씨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당신,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성호 씨가 물어보자 다영 씨는 시치미를 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성호 씨는 알 수 있었어요. 다영 씨가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며 성호 씨는 미경 씨와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가족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구나. 성호 씨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버리고 겉만 화려한 관계를 선택했던 것이죠. 성호 씨의 몸은 하루하루 더 나빠져 갔습니다. 항암 치료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다영 씨는 성호 씨가 위독해지자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른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성호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자신이 미경 씨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씨는 마지막으로 미경 씨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성호 씨는 간병인에게 미경 씨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성호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미경 씨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상태였고 몸무게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미경 씨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간 성호 씨를 본 미경 씨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성호 씨의 목소리에 미경 씨는 비로소 알아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어요? 미경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미경 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호 씨의 간청에 미경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카페 문을 닫고 성호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아, 나 죽어가고 있어. 성호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간암에 걸린 것부터 다영 씨에게 버림받은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성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잊어버렸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미경 씨의 말에 성호 씨는 조금 안도했지만 미경 씨의 표정에서는 예전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지?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말이에요. 성호 씨는 미경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미경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았어. 성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미경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성호 씨가 카페를 떠난 지 며칠 후 그는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영 씨는 이미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어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성호 씨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했던 과거가 마치 꿈같이 느껴졌어요. 그 모든 성공과 부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호 씨는 혹시 다영 씨일까 하는 기대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호 씨, 저예요. 미경이요. 미경 씨의 목소리에 성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때 차가웠던 미경 씨가 왜 전화를 했을까요? 미경아, 왜 갑자기? 성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 씨의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지막 밥 한 끼 정도는 차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경 씨의 말에 성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미경 씨의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성호 씨는 전화를 끊은 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성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미경 씨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정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경 씨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성호 씨에 대한 감정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성호 씨는 미경 씨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용서가 아니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래도 미경 씨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 주말까지 성호 씨는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간병인이 보기에도 성호 씨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치고는 묘하게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간병인의 말에 성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집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요. 성호 씨는 간병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레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차려주는 밥을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 주말 성호 씨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미경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성호 씨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살이 빠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미경이 앞에 나타나도 괜찮을까? 성호 씨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예전에 성공한 기업가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병든 늙은이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용기를 내어 미경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미경 씨가 문을 열었을 때 성호 씨는 미경 씨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놀라는 기색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맞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들어오세요. 미경 씨의 담담한 목소리에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정겨운 느낌이 났습니다. 예전 전원주택의 화려함과는 달랐지만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성호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미경 씨가 아이들과 함께 10년을 버텨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경 씨는 성호 씨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된장국, 제육볶음, 김치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에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예전에 즐겨 먹던 음식들이었어요. 성호 씨는 상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미경 씨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1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미경 씨를 버렸는지 생각하면 더욱 미안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차가워지기 전에 드세요. 미경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성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감정이 격해져서이기도 했습니다. 된장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성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집밥의 맛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성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미경 씨 앞에서 너무 많이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웠어요. 왜 그러세요?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호 씨의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내가 그토록 찾던 행복이 결국 이 밥상 위에 있었구나.
성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위해 포기했던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경 씨가 차려준 밥 한 끼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영 씨와 함께했던 그 모든 화려한 시간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말이에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여행, 명품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소박한 밥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성호 씨는 속으로 자신을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그때는 몰랐을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미경 씨는 성호 씨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어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밥은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린 거예요. 미경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 씨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려 했어요. 다시는 성호 씨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성호 씨는 미경 씨의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서가 아니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럴 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미경 씨를 버렸는지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 성호 씨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 씨의 마지막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성호 씨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예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미경 씨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일,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데워주던 일, 아플 때 죽을 끓여주던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어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경 씨의 그 모든 정성과 사랑을 자신이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미경아. 성호 씨는 미경 씨를 불러봤지만 미경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호 씨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미경 씨를 바라봤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경 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성숙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이 사람을 내가 버렸다니. 성호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스스로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성호 씨는 미경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미경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미경아, 정말 고마웠어. 마지막으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성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가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미경 씨는 담담하게 배웅했습니다. 성호 씨가 떠난 후 미경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어요.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성호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미경 씨가 차려준 밥의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성호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화려한 것만 쫓아다니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던 것이에요.
그날 밤 성호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미경 씨가 차려준 밥을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먹은 집밥의 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바로 곁에 있었는데 성호 씨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 씨와 아이들과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미경 씨 역시 그날 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성호 씨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분명 용서할 생각은 없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미경 씨가 차려준 밥 이야기만 했어요. 간병인에게도 병원 직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기억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어요. 성호 씨는 누구에게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의 마지막 배려가 그에게는 인생 최후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성호 씨는 미경 씨가 차려준 마지막 밥을 먹은 지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다영 씨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의 임종을 지킨 것은 간병인 뿐이었어요. 부고 소식이 신문에 실렸을 때 미경 씨는 신문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호 씨의 변호사가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미경 씨시죠? 고 윤성호 대표님의 변호사입니다. 유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미경 씨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어요. 성호 씨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남겼을지 짐작이 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경 씨는 성호 씨의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성호 씨는 미경 씨에게 카페 건물과 일정 금액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편지도 함께 말이에요. 편지에는 성호 씨의 마지막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후회와 미경 씨가 보여준 마지막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미경 씨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 말이죠. 미경 씨는 유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성호 씨의 마지막 선택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죠. 며칠 후 성호 씨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미경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아이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아빠 장례식에 가야 해요? 22살이 된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성호 씨는 이미 먼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응, 그래도 너희들 아버지니까.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미경 씨는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회사 직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인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어요. 미경 씨가 아이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성호 씨의 전 부인과 자녀들이 온 것을
신기하게 여기는 시선들이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19살 된 딸이 불편해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미경 씨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성호 씨의 영정 앞에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의 성호 씨는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이었어요. 미경 씨와 아이들은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시고요. 미경 씨의 조용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한 인간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빠도 결국은 외로우셨겠네요. 아들의 말에 미경 씨는 놀랐어요. 아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영 씨도 장례식장에 나타났지만 형식적인 조문만 하고 금방 떠났습니다. 성호 씨에 대한 애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았어요. 미경 씨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미경 씨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우리가 장례식에 간 게 맞는 일이었을까요? 딸이 물어봤습니다. 맞는 일이야.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는 거야. 미경 씨는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해요. 아들의 말에 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성호 씨가 남긴 유산으로 미경 씨는 카페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교육비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호 씨의 마지막 선택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 셈이었죠. 그날 저녁 미경 씨는 카페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지켜줄 때 빛나지. 잃고 난 뒤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미경 씨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성호 씨의 일생을 보면서 느낀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소소한 것들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경 씨는 성호 씨의 죽음 이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미경 씨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경 씨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엄마,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지? 딸의 말에 미경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호 씨가 남긴 유산으로 경제적 안정을 얻었지만 진짜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경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를 딛고 혼자 힘으로 일어선 강인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삶이었습니다. 반면 성호 씨는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버렸다가 결국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미경 씨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한 사랑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가족의 사랑, 따뜻한 관계,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 속에 말이죠. 미경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행복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